안녕하세요.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추천주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조언해주는 유사 투자 자문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투자 자문업은 금감원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쉽게 설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식 투자 자문업체가 할 수 있는 행위까지는 못하지만 주식 종목을 추천할 수 있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가 생겨난 것인데요.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등을 통해서 투자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유사 투자 자문업자 수는 2,312개로 2015년 말 대비 2.4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은 SNS나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문자 메시지, 블로그,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보고서 제공을 하면서 영업 활동을 널리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수백 명이 피해를 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유사투자 자문업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정작 바뀐 법령에는 유사투자 자문 리딩 계약에 대한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제일 많은 피해는 해지 위약금입니다. 고객이 리딩 계획을 체결했는데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해지 방어팀에서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을 해보니 남는 금액이 별로 없다. 그리고 위약금이 많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투자 자문업체들 중에 손실이 나면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홍보 문구를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들은 계약서에도 명시한다는 업체들의 말에 월 10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했지만 손실이 나자 그 업체는 말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그 해지 방어팀에서는 그러한 약관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약관이다. 그리고 당신이 팔지 않은 것이 손해는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해당 종목을 팔라고 추천하지 않았으니까 손실은 아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은 한 달치 리딩료로 300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 일주일을 이용을 해보고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는데요. 업체는 어떻게 했냐면 업체는 담당자가 교체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2주간 시간을 끌다가 가입 당시에 받은 제주도 숙박권 서비스 비용까지 공지한 뒤에야 그 돈을 환불해 줬습니다. 고객이 내가 가입할 때 받은 제주도 숙박권 뜯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다시 보내드리겠다라고 했음에도 그건 환불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차감해 버린 것입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쉽게 개업할 수 있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업체는 가입자에게 온라인이나 휴대전화로 투자를 조언하는데요. 불만을 제기해도 연락을 끊어버리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도 없는 데다 만약에 그 업체가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해서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과태료나 가벼운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부가 분쟁 해결 기준이나 환급 기준을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이라도 넣어서 그 부분을 법규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변호사와 함께라면 적어도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쉽게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 고객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 관계자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고객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업체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 5월 말을 기준으로 유사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약 1,593명이고 법인은 719곳이 있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고객들이 피지사, 즉 결제 대행사를 이용을 해서 무리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리딩 정보를 제공해주고 주식 정보를 제공해줬는데 고객은 그 정보를 듣고 투자를 했는데 이득을 많이 못 봤다 또는 손해를 봤다라면서 무리하게 그 업체를 상대로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정보 유료 리딩은 무조건적인 수익을 가져야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닙니다. 만약 고객이 무리하게 업체를 상대로 환불을 받아갔다면 이는 업체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중 얼마를 다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자본시장 법령이 개정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서 몇몇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금감원에서는 그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금감원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금감원의 자료 제출 여부에 불응하였을 경우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900만 원, 법인의 경우에는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1대1 투자자문을 진행하거나 투자자의 재산을 일인받아 운영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A업체라고 한다면 A업체는 유료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1대1 주식 상담 게시판을 열어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 통화 등으로 매도 가격, 매도 시점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B업체는 1대1 투자자문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업체 직원 한 3, 4명과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를 실시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지만 투자자가 예를 들어 C업체라고 한다면 그 투자자가 C업체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던 중에 C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영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한 업체의 제안에 현혹이 돼서 그 고객이 자신의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을 하고 운영을 맡겼는데 90% 이상의 투자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업체가 만약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많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영업 담당자들을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그 영업 담당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표가 함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서 고객의 입장과 업체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라도 그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